오늘 알아볼 것은 퓨리파이와 T시리즈의 구독자 전쟁입니다. 대유튜브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현재 이 시대를 대표하는 얼굴을 딱 하나만 꼽아보라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유일무이한 1억달이 개인 유튜버 퓨리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2018년 T시리즈란 채널이 영원할 것 같았던 퓨리파이의 왕좌를 노리며 무섭게 치고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에 퓨리파이가 반응하며 인터넷 역사상 가장 큰 스케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T시리즈란 채널은 뭐하는 곳이며 어쩌다 이런 큰 싸움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말입니다. 자, 인터넷 역사상 가장 큰 스케일로 벌어졌던 전쟁, 퓨리파이와 T시리즈의 구독자 전쟁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누군지는 알려드려야겠죠. 퓨리파이 누굽니까? 게임 실험 컨텐츠로 유튜브를 시작하여 활동 시작 3년도 채 안되는 기간 만에 구독자 1000만을 뚫어버리고 지금은 전세계 유일하게 개인 유튜버로서 1억다리가 되어버린 세계 대표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타임지 선정 영향력이 있는 100일에 선정되기도 했고 가장 많이 구독한 개인 채널이란 이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까지 했죠. 때문에 16년 12월 세계 최초로 구독자 5천만이라는 업적을 달성했고 그 뒤로도 구독자 1위의 자리를 아주 오래도록 지켜냈죠. 허나 한 채널이 갑작스레 미친듯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고 급기야 18년 6월에는 구독자 5천만을 달성하여 퓨리파이의 뒤를 바짝 쫓습니다. 그 채널이 바로 T시리즈란 채널이죠. 자, 전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뭘 물어봐, 당연히 중국이지. 14억 명인데. 근데 2위인 인도의 인구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6억? 7억? 아니요, 13억 9천만입니다. 중국도 조만간 따라잡는다 하더라고. 굳이 따지자면 순위로 2위인 거지 덩치로만 따지면 1위랑 차이도 안 납니다고. 뜬금없이 인구 얘기는 왜 했냐? T시리즈가 바로 인도의 국민 음악 채널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원더K 정도 되는 채널이다 이겁니다. 5천만 달이 대한민국에서도 구독자 2천만이 나오는 마당에 14억 달이 인도의 국민 음악 채널이면 그 덩치가 대충 가늠이 되시죠? 아니 그럼 진짜 구독자 뭐 5억 6억 이랬어야지 왜 2018년이나 되어서야 고작 구독자 5천만이 된 거냐? 그 이유는 인도가 2016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인터넷 보급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보급의 탄력을 받으며 덩치가 불어날 당시 구독자 증가 추이는 무려 하루 15만 명. 자고 일어날 때마다 실버 버튼이 하나씩 쌓이는 셈이죠. 이 정도면 도미노를 해도 돼. 자, 근데 사실 기업 채널이 개인 채널을 구독자 수로 압도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우리나라만 봐도 구독자 탑10에서 제이플라님 빼고는 다 기업 채널이란 말이야. 때문에 당시 여론도 퓨리파이는 곧 추월 당할 것이다 라는 쪽에 가까웠고 그 사실은 유튜브 짬밥 오래 먹은 퓨리파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퓨리파이가 누굽니까? 어그로를 끌어야만 살아남는 유튜브 정글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는 타고난 어그로 서퍼답게 이 상황을 이용하여 날카로운 떡상각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T시리즈를 향한 선전포고였죠. 근데 그 레슬링에서 뒤집기 기술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역시 선전포고라면 이렇게 임팩트가 있어야겠죠. 퓨리파이 또한 임팩트 있는 한방으로 개전을 알립니다. 그것이 바로 Bitch lasagna, bitch lasagna. T-Series ain't nothing but a bitch lasagna. 현재도 퓨리파이 채널 조회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치 라자냐라는 곡이죠. 비치 라자냐가 뭔 뜻이냐 싶죠? 이건 예전에 어떤 인도인이 여자에게 어색한 영어로 음담패설을 하던 짤에서 유래된 밈입니다. 홀딱 벗은 알몸 사진 좀 보내봐 이 X년아. 이것도 얼탱이가 없는데 이 뒤에 붙은 비치 라자냐가 의미 불명이었기에 이 말이 그대로 밈이 된 것이죠. 아마도 레즈비언을 적으려다가 자동 완성으로 라자냐가 출력된 거란 설이 가장 유력하긴 합니다. 어쨌든 퓨리파이는 이 밈을 이용해 T시리즈를 향한 디스곡을 발표한 것이죠. 이 곡의 공개와 함께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올랐고 이것은 퓨리파이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불길을 당깁니다. 퓨리파이 지지자들은 이하 브로라고 부를게요. 먼저 유튜버들의 도움이 잇따랐는데요.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미스터 비스트는 행인들에게 퓨리파이를 구독해달라 하거나 퓨리파이 10만 번 말하기 챌린지를 진행한다거나 예, 진짜 광기죠. 또 전광판에 퓨리파이를 구독해달라는 광고를 띄우고 심지어는 라디오 광고까지 때려버립니다. 저스틴 로버츠란 유튜버는 타임스퀘어에 퓨리파이 구독해달란 전광판 광고를 내기도 하고 마크플라이어란 유튜버는 퓨리파이 구독할 때까지 안 닥칠 거임 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제이크 폴이란 유튜버는 퓨리파이 구독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T시리즈 본사의 입장을 시도하기도 하고 더 프로게이머 제이란 유튜버는 라자냐를 우주까지 쏘아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죄다 몇 천만, 몇 백만 달이라는 걸 감안하면
한다면 그 파급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유튜버들만 도움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일반인이었던 브로들도 왕성하게 홍보를 했죠. 온라인에서 홍보한 건 이거 하나만 보여줄게. 제 채널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이때쯤에 퓨리파이 구독하란 댓글이 몇십 개 달려서 싹 다 삭제했는데 이건 어떻게 안 걸리고 잘 살아남았네요. 이렇게 컨텐츠 만들 줄 알았으면 그냥 냅둘 걸 그랬네. 아무튼 이런 변방에 제 채널에까지 홍보 댓글이 달릴 정도였죠. 그럼 현실에선 어떤 홍보를 했을까요? 방글라데시에선 퓨리파이를 응원하는 포스터가 거리 곳곳에 붙게 되었고, BC 잘기리스의 치어리더 팀은 타임아웃 동안 비치 라자냐의 춤을 추고 퓨리파이 구독하라는 메시지 보드를 들어 올렸죠. 에스토니아에선 퓨리파이를 지원하는 행진이 열렸고요. 퓨리파이를 구독해라 라는 배너를 단 비행기가 뉴욕 상공을 날기도 했습니다. 그럼 T-시리즈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먼저 인도계 코미디언 주 레이는 T-시리즈를 지지하는 영상을 제작했고요. 인도의 유튜버들도 비치 라자냐에 맞서 여러 마티스 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플랜 U라고 하여 일시적으로 T-시리즈의 구독을 취소하고 퓨리파이를 구독하여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 안심시킨 뒤 다시 단번에 T-시리즈로 구독을 전환하는 전술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조회수 왜 저 따위임? 10만도 못 찍었는데요. 예, 조회수가 제 마녀의 집 영상이랑 비비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T-시리즈의 홈그라운드인 인도에서 마저 T-시리즈에 대한 지지는 많이 갈렸습니다. 왜냐면 이 싸움은 인도 대 전세계 구도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업 유튜브 대 개인 유튜버라는 구도기도 하잖아요. 때문에 전세계를 불문하고 대중들은 개인 채널이었던 퓨리파이에 더 뜨거운 지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지 덕분에 Subscribe to PewDiePie란 말 자체가 일종의 밈이 되어 전쟁의 열기는 더욱더 뜨겁게 달아올랐고, 퓨리파이는 100만 이상의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며 그대로 상황을 종결짓는가 싶었는데 과유불급, 정도가 지나치면 차라리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들 하죠. 열기가 달아오른 만큼 브로들의 행동도 과격해지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불어나면 그에 따른 뇌절도 존재하는 법이죠. 크게 4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브로들이 점점 과몰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퓨리파이와 T-시리즈의 구독자를 비교해주는 스트리밍에서 그들은 T-시리즈가 아닌 인도인들을 정말 진지한 투로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지로보 센세의 말 맞다나 인간 5 중 하나는 쓰레기라던데 당시 퓨리파이 구독자만 7천만이었단 말이죠. 때문에 퓨리파이 또한 이 상황에 대해 난처함을 표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그만두어달라 부탁했습니다. 또한 팬들에게 인도의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을 권유하고 자신 또한 스트리밍으로 받은 후원액을 전부 합쳐 한화로 약 2억 원 가량의 금액을 기부하기도 했죠. 여기까진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부터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두 번째, 일부 브로들이 해킹을 통해 퓨리파이를 구독하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먼저 해커 쥐레프란 사람과 J3 어쩌고란 사람이 총 13만 대의 프린터를 해킹하여 퓨리파이를 구독해달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게 만들었고요. 뒤이어 크롬캐스트와 스마트 TV까지 해킹하여 해당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뭐 쓸데없는 짓거리도 안하고 당신의 네트워크가 보안에 취약하다 라는 메시지를 함께 띄우기도 했으니 그렇다 칩시다. 문제가 된 건 누군가가 퓨크립트란 이름의 랜섬웨어를 제작하여 배포했다는 거. T-시리즈가 퓨리파이를 이길 시 모든 파일을 영원히 날려버리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또 과거 퓨리파이에 대한 비판 기사를 적었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섹션을 해킹하여 퓨리파이를 구독하라는 메시지로 바꿔놓기도 했고요. 점점 선 넘죠. 그리고 세 번째, 공공재 훼손까지 일삼았습니다. 막 영화 보면 갱스터들이 벽에 라카칠하다 잡혀가는 장면 자주들 보이죠. 당연히 벽에다가 라카칠하는 건 불법인데 몇몇 브로들이 공공기관이나 멀쩡한 벽에다가 Subscribe to PewDiePie 같은 걸 적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브루클린 전쟁기념관에 세계 2차 대전 비석에다가도 똑같은 짓을 해놨죠. 이 비석은 2차 세계대전 때 사망한 이들을 기리기 위한 비석이었거든요. 누가 현충원 묘비에다가 조각칼로 아이템의 인벤토리 구독 이딴 거 써놨어봐. 말만 했는데 아찔하네. 퓨리파이는 해당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 비판함과 동시에 해당 공원에 기부를 했지만 이미 벌어져 버린 만행이었기에 퓨리파이, 브로, 그리고 이 전쟁 자체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나빠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도 마지막 사건에 비하면 약과였죠. 마지막 네 번째, 테러범이 도중 Subscribe to PewDiePie라고 외친 사건입니다. 19년 3월 15일 뉴질랜드에서 한 인종차별주의자에 의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아주 엽기적인 행각을 보였는데 범죄 현장을 액션캠을 통해 라이브로 송출했던 것이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도주할 때 러닝 인 더 90s를 재생하는 등 온갖 밈을 활용했는데 방아쇠를 당기기 전 당시 유행하던 밈인 Subscribe to PewDiePie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어찌 되었든 퓨리파이는 이 소식을 들은 즉시 트위터에 이 사람이 내 이름을 말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역겹다. 희생자들
가족들, 이 비극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병크들 덕분에 퓨리파이의 구독자 증가 추세는 현저히 깎여나갔고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하며 1등과 2등을 오가던 퓨리파이였으나 3월 26일을 기점으로 점차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고 3월 31일에는 8만 명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사실상 패배를 목전에 둡니다. 3월 31일 다음날은 무슨 날이죠? 4월 1일 만우절 아니겠습니까? 퓨리파이는 이 만우절날 비장의 한 수를 둡니다. 바로 또 다른 디스곡의 업로드였죠. 그 곡이 바로 Hey, congratulations, it's a celebration. Party all day, I know you've been waiting. 현재도 퓨리파이 채널 조회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Congratulation이란 곡이죠. 말이 축하해준다는 곡이지 가사 보시면 그냥 신나게 디스하는 곡입니다. 이 곡이 발표되자마자 만우절에 걸맞게 거짓말처럼 퓨리파이의 구독자는 미친듯이 폭증했고 역전당했던 구독자 수는 역전에 역전을 거듭해 일주일 만에 약 50만 명의 격차를 만들죠. 하지만 새로운 디스곡도 한시적 스팀팩에 불과했을 뿐 시간이 지나도 T시리즈의 구독자 상승 곡선은 그대로였지만 퓨리파이는 다 싸가는 오줌줄기 마냥 천천히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주일이 지난 4월 14일 T시리즈가 퓨리파이를 다시 역전하게 되죠. 그리고 퓨리파이는 이내 영상을 통해 종전을 선언합니다. 평소답지 않은 굉장히 진지한 톤의 영상이었는데요. 일축하자면 이러합니다. 저를 향한 많은 지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히 여깁니다. 허나 추모 장소에 낙서를 하거나 범죄 현장에서 제 이름이 언급되는 등 제 이름이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전쟁을 재미삼아 시작한 것이지만 이제는 이 구독밈을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과 함께 공식적으로 퓨리파이와 T시리즈의 구독자 전쟁은 막을 내렸고 이어 2019년 5월 29일에 T시리즈가 구독자 1억 명을 달성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후 2019년 8월 25일 퓨리파이도 구독자 1억 명을 달성하게 되었죠. 자, 2018년 중반부터 2019년 초반까지 이어진 이 구독자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사이버 전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스케일로 벌어졌습니다. 행보 하나하나를 거대 언론들이 조명하는 등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쟁이었으니 말이죠. 그 스케일이 워낙 어마어마한 까닭에 저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이 전쟁의 몸집만 간접적으로 그려냈을 뿐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풀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 속은 더 치밀했고 치열했고 극적인 상황들의 연속이었죠. 전쟁 진행 중에 앞서 말씀드린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했고 종전 이후에도 인도의 델리 고등법원에서 퓨리파이가 발표한 2개의 디스곡이 인종차별적이란 이유를 들어 인도에서 해당 영상들을 차단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5천만 구독자 달성 이후 구독자 상승 추이가 예전 같지만은 않던 퓨리파이, 이제 막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하는 인도였기에 마중물이 필요했던 T시리즈 두 채널 모두에게 대단히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죠. 실제로 당시 유튜브를 보던 사람들에게 이 둘의 이름이 아주 두개골에 새겨졌을 테니까 살면서 또 다시 이 정도 스케일의 사건을 마주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긴 하네요. 퓨리파이가 종전을 선언하며 브로들에게 건넨 말과 함께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운동은 사랑과 지원을 담아 시작된 것인 만큼 이대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보자.